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월 29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아주 세게 부는 우기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는 3월까지 계속되게 되는데요. 4월이나 되어야만 건기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2일 화요일 오후 1시 반경 반텐주 르바근 남쪽 인도양 해저에서 6.1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서 거기서부터 약 140km 정도 떨어진 자카르타까지 흔들어댔습니다. 문제는 자카르타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빙한 것입니다. 자바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유독 자바 남부, 그것도 이번에 숫가부미 해저에서 6.1리터, 그리고 동쪽 해저에서 7.3리터, 또 따식말라야 남쪽 해저에서 6.리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 폭발을 시작한 구능 시나붕이 최근 들어서 벌써 몇 번째 뜨거운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화산대가 정말 산발적으로 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발리에 있는 까랑아슴 구능아궁 화산이 다시 폭발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4번이나 또 폭발을 했고요. 또 지난 23일에는 필리핀에 있는 마용 화산까지 용암을 700m 높이까지 뿜어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폭발하는 화산들을 보면요,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에서 전화가 오면은 그저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하고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은 거리와 상관없이 자카르타까지 흔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카르타에 사는 교민들도 지질 기상청의 경고처럼 좀 더 강한 지진이 올 때를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카르타까지 지진이 오고 있으니까 정부가 서둘러서 중부 칼리만탄의 팔랑카라야로 수도를 옮길 채비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기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정직한 이미지를 잠깐 쳤고요. 오는 2019년 대선에서 자기를 찍어줄 수 있는 어민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짠뜨랑이라고 하는 저인망어법을 어민들에게 허용해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정책 결정을 발표하고 보니까 그렇게도 정책을 고집하던, 그렇게 그 정직한 정책을 고집하던 그 수시 해양수산부 장관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해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어민들의 농성에 정부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달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형 어선에만 짠뜨랑 어법을 허용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우라당 내분이 지난주 계속됐는데요. 마침내 당내 양계파 보스들이 화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패대 의장이자 전국 농민연맹 회장으로 있는 우스만 삽다시가 당내 자기 지분이 좀 크다고 말한 데 대해서 위란도 정무장관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는 한데 서로 당내 계파 분쟁을 하는 것보다는 수습을 하는데 합의를 보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부 장관에 임명된 이드루스 마람에 대해서는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한눈을 질끈 감고요. 그를 사회부 장관 임명에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하고 19년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콤파스 오피니언에도 보면요, 조코위 대통령은 브링인 나무 그늘에 숨었다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브링인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골가루당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주간 톱 뉴스를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수입 관련 뉴스입니다.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쌀을 수입하게 된 데는요, 농업통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벼 생산량을 81.57주타톤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도정할 때 도정률을 62% 정도로 곱하게 되면 51.3주타톤의 쌀이 생산된 것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농무성, 그러니까 우수다죠. 우수다가 잡은 통계를 보면 37주타톤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7.9%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자체 쌀 생산량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논 면적은 85만 4,369헥타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423만 6,133톤의 벼가 생산되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이걸 도정을 하게 되면요, 266만 8,764톤의 쌀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쌀 60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말할 때는 정부 자체가 자급자족 정책을 실패했다고 이렇게 자진 신고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제는 소금까지도 370만 톤을 수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기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코위 정부는요,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쌀하고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산업화에 따른 공업용 소금 소요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하려고 하는 소금은 보면요, 염화 나트륨 함량이 97에서 99% 정도로 높아서 제지 산업이라든지 제약, 화장품, 섬유, 가죽 산업, 그리고 수처리, 유전 개발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소금들은요, 천일염이라고 해서 가정용 소금으로 쓰이고 있는 게 좀 다른 것입니다. 다음은 스나엔 운동장을 수리하는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올 정부 예산에서 체육 분야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18일 아세안 게임이 열리게 되는 이스토라 글로라 붕카르노 운동장 수리가 다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도 이제 맘 놓고 아세안 게임 흥행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 랭킹 58위인 우리나라 정현 테니스 프로 선수가 호주 멜번 테니스 오픈 대회에서 세르비아 출신 세계 랭킹 14위 노박 조코빅을 꺾고요, 4강 진출의 기쁨을 포효하는 그런 사진이 인도네시아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오픈하면 항상 노박만 봐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정연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에게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그렇게 우리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개통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조코위 대통령은 수마트라 종단고속도로 첫 관문을 그것도 아주 이례적인 방법으로 개통식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 승용차를 타지 않고요. 일반 박스형 화물 트럭을 타고 대통령이 새로 난 고속도로를 달린 겁니다. 비록 수마트라 종단고속도로 첫 번째 구간, 즉 메라캉을 건너면요 바카부에니 항인데요. 거기서부터 떠르방기 베사르라고 하는 톨까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 먼 거리를 달린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상징적 이미지를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자바성과 수마트라 간을 오가는 인도네시아 주요 화물 운송 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되기 때문입니다. 부디카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최근 최악의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카르타 찌캄백 고속도로 문제를 아무리 늦어도 2주 이내에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반둥간 140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시속 30km로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게 무슨 고속도로냐 하는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과적하고 느릿느릿 달리고 있는 트럭들과 버스가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럭이나 버스 그 레인만 별도로 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독일 고속도로처럼 최저 속도를 정해놓고 그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그런 트럭이나 버스는 단속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벌금도 50만 루피아로 대폭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카르타 찌캄백 간 교통체증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 분야 뉴스입니다. 페룬 뿌리카난 인도네시아, 준말로 보면은 페린도라고 하는데요. 이 수산 분야 국영 기업은 자카르타 무아라바루와 동부자와 부론동의 정부 냉동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금년부터 3개의 냉동 창고를 더 가동을 하고 2개의 냉동 창고를 새로 지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다 짓고 금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게 되는 냉동 창고를 보면요. 북수마트라의 벌라완과 동부자와의 브론동, 그리고 서부칼리만탄의 버장갓 창고입니다. 또 금년 상반기에 중부자와 빠띠하고 렘방에 각각 500만 톤과 200만 톤의 어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냉동 창고도 지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 창고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기업들은 이번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이를란가 하르타르토 산업부 장관이 연산 35만 톤 레이온 생산 계파를 가진 베테 아시아 퍼시픽 레이온 공장을 방문하면서 극찬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섬유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침대뽀라든지 의류, 수건, 애기들이 쓰는 그 물티슈, 마스크 등에 쓰이고 있는 원료입니다. 하여간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원료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열대우림의 나라로 목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56만 5천 톤의 레온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35만 톤급의 공장을 더 짓는 것이니까요. 총 600만 톤의 레온을 인도네시아가 생산해서 세계 최대의 레온 생산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펄프 수출 물량은요, 절반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다음은 외신입니다. 지난 20일자 콤파스 신문에 보면요, 전면을 할애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성과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아시아 뉴스만 골라보면 단연 북한 김정은 옥죄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 미국은 TPP를 자진 탈퇴하겠다는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미국에서 가진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 어워드 시상식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전해서 1등을 차지한 언론사는요, 11개 뉴스 중에서 4개 아이템을 휩쓴 바 있는 CNN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ABC TV가 선정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했던 가짜 뉴스 중 우리나라에도 잘못 전해진 것들이 아주 많은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엑스파일, 즉 섹스파일이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러시아 섹스 스캔들과 우라늄 수출 계약 뉴스가 모두 가짜 뉴스로 판명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조작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둘러싼 민주당이 FBI 국장과 미 연방 법무부 장관 등과 짜고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가짜 파일과 그 사건을 조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런 뉴스들을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냥 CNN과 뉴욕타임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던 민주당 조작 가짜 뉴스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를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곧 힐러리가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게 되면은 더욱 이 희대의 뉴스 조작 사건은 곧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산 상품의 미국 반입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또 태양광 직광판 판넬에 대해서 50% 이상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콕 집어서 한국과 중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야 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삼성하고 LG 세탁기가 거기 타겟으로 들어가야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즉각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는 나왔는데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미국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뭔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한인동포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양용현 한인회장과 한인회 부회장들 그리고 평통 송광종 회장 등 한인동포 여러분이 하얀 앞치마까지 두르고 한인신문 정선 사장이 주관하는 사랑의 전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훈훈한 한인사회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김준규 사장은 이렇게 우리 한인동포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인동포 사회 이면을 보면요.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인신문이 주관하고 있는 사랑의 전화 봉사 활동에 더 많은 한인 동포들이 참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1월 첫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